안녕하세요. 네이버 도서 인플루언서 케이크쌤입니다. 교육부가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지난 7월 2일에 발표했습니다. 내년을 기준으로 초등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독서교육 집중 학년으로 지정해 지원을 하면서 시범운영 학교도 지정할 예정이고, 독서교육 공모전도 진행해서 채택된 사례를 기준으로 각 학교마다 독서교육 안내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그리고 향후 독서교육을 지도할 역량을 갖춘 선생님들이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충족될런지도 사실 미지수입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제가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본인이 맡은 교과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지금 아이들 지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교육을 안 시킬 수 있을까요? 저희 아이만 하더라도 작년 국어 선생님은 애들하고 수업 시간에 같이 문제 풀면서 같이 틀리고 있는데 그런 선생님은 어떻게 믿고 맡기나요? 결국 작년에는 집에서 제가 설명해주고 저도 부족했던 부분은 AI를 사용해 교차 검증하면서 내신 대비를 했습니다. 올해는 영어 선생님, 그리고 작년에는 국어 선생님이 구멍이고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본인이 맡은 교과도 학생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독서를 교과와 연계해 독서토론 교육을 하겠다니 이거 진짜 가능하기는 할까요? 글쎄요. 저희 아이도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미 학교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독서 수업 시간이 정규 교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토론은 미미한 수준이기에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으로 독서토론을 이어가고 있지만 토론 수업은 지도교사의 역량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기본적으로 퍼실레이터로서의 토론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저도 디베이트 수업을 해봐서 아는데 디베이트 수업은 준비하는데 그만큼 지도하는 사람의 열정과 책을 이해하는 능력도 필요해요. 솔직히 학교 선생님들 책 얼마나 읽으시는지 묻고 싶네요. 제가 도서 인플루언서라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성인 독서량 통계를 확인해보면 정말 처참한 수준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교육공무원이니 국가에서 월급을 준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일반 사기업과 비교해 봤을 때 일하는 사람의 역량이 천차만별인 건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티칭 역량이 풍부한 선생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선생님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제 사서 선생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에서 학교의 사서 선생님이 토론과 독서 프로젝트 등 각종 프로그램의 핵심 인력으로 참여하려면 사서 선생님에게 줘야 하는 페이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설마 사서 선생님에게 열정 페이를 강요할 건가요? 또한 이런 역량을 모두 갖춘 사서 선생님 인력 확보가 과연 학교 측에서 가능할런지도 솔직히 미지수예요. 교육부에서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결국에는 국어학원 배만 불려주겠구나 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년부터 교육부에서 독서교육 집중 학년으로 지정된 학년들 위주로 엄청난 마케팅이 들어갈 겁니다. 교육부에서 하겠다는데 어머님 우리 아이 독서교육 시키셔야죠. 책 안 읽어서 토론 수업에 혼자만 아무 말 못하고 있으면 생기부 기재도 선생님이 좋은 말 못 써주세요. 토론 수업 대비하려면 지금 시간 있을 때 책 먼저 읽고 수업 대비도 미리미리 해야 해요. 등등. 가뜩이나 책 안 읽는 애들 때문에 고민이 많은 엄마들 얼마나 현혹시키기 좋은 멘트입니까? 7월에 발표했으니 이미 발빠른 국어학원들은 벌써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을 테고 보나마나 벌써 국어학원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엄마들 있을 겁니다. 부모님들 잘 생각해보세요. 독서 토론을 하려면 일단 수업을 해야 하는 선생님이나 토론을 해야 하는 학생 모두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말을 듣나요? 선생님은 수업을 해야 하니까 읽는다 치더라도 정작 토론을 해야 하는 당사자인 학생이 책을 안 읽어오면 어떻게 독서토론 수업을 할까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독서토론 한다면 네 알겠습니다. 다음 토론 시간까지 책 읽어올게요 하고 애들이 순순히 책을 읽어올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평소 수업에 잘 참여하고 성적에 욕심 있는 몇몇 학생만 읽어올 겁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학원에서 디베이트 수업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경험했으니까요. 읽어오라고 일주일 전부터 잔소리해야 겨우겨우 읽어오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아예 안 읽어와서 책 내용 요약 정리한 거 주고 수업에 들어오게 해줘야 합니다.
엄마가 돈 주고 보내는 학원 디베이트 수업도 책을 안 읽는데 하물며 학교 독서 토론 수업에 책을 잘 읽어올까요? 제가 아는 초등학교 선생님도 평소에 책 많이 읽고 심지어 그분은 학교에서 직접 아이들 대상으로 독서 토론 수업도 진행해 보셨는데 오래 하지 못했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수업에 참여해야 할 당사자인 학생들이 책을 안 읽어옵니다. 이렇게 안 읽다 보면 결국에는 학교에서 읽으라고 지정해준 도서 리스트 목록에 맞춰서 먼저 책 읽고 독서 토론 미리 연습시켜주는 국어 학원만 돈 벌게 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고등학생은 현재 독서활동 상황란 자체가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게 입시에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바뀐 거거든요. 그렇다고 독서를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생기부를 신경 쓴다면 독서를 교과서 측에 녹여내어 책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수행평가나 탐구 보고서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함께 어떻게 교과 심화 활동으로 발전시켰느냐가 중요합니다. 중학생처럼 단순하게 독서록 작성해서 선생님에게 제출하는 스타일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쨌거나 교육부의 발표나 학원 사교육 마케팅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아이들 독서교육과 독후활동에 집중하시고 평소에 책 읽는 아이로 키우세요. 그러면 이렇게 교육부에서 갑자기 이런 발표를 해도 평소 하던 대로 꾸준히 독서하고 독후활동까지 열심히 하던 학생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거든요. 독서는 입시 수단이 아니에요. 성인이 되어서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와 통찰을 전달해주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성인도 살면서 조언이 필요할 때도 있고 인생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독서를 통해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 때로는 공감과 위로를 해주는 친구처럼 그리고 때로는 지혜를 남겨주는 선생님처럼 늘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자녀에게 만들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